14번 절제 카드에 대해. 여행을 떠난 바보가 14번째로 만난 것은 절제였다. 많은 이들이 절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마치 긴 수행과 같았다. 왕은 왕이라고 너무 강압하려 하지 않았고 종교인은 종교인이라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지 않았다. 남자는 남자라고 여자에게 복종을 강요하지 않았고 여자는 여자라고 남자에게 의존하려고만 하지 않았다. 힘 있는 자는 힘 있다고 자신의 능력을 더 높이지 않았으며 힘없는 자는 힘없다고 자신의 능력을 한탄만 하지 않았다. 가진 자는 가졌다고 펑펑 쓰지 않았으며 못 가진 자는 못 가졌다고 없는 척만 하지 않았다. 배운 자는 배웠다고 남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못 배운 자는 못 배웠다고 스스로를 비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너무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으며 너무 나아가거나 뒤처지지도 않았다. 바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산다는 건 뭘까요? 그들은 서로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말했다. 글쎄요. 저마다 입장이 있겠죠. 바보는 그 대답에 잠시 의아해졌지만 진지하게 다시 물었다. 글쎄요는 좀 우유부단한 대답이 아닌가요? 그들은 이번엔 주저없이 이구동성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살려고도 너무 죽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거울로서의 절제 카드. 거울 카드 14번은 절제다. 14는 1 더하기 4이니 한 자리 자연수로는 5가 된다. 타로 카드에서 5번은 교황이다. 그럼 교황의 숫자 5와 절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각형에서 또 하나의 꼭지점이 튀어나와 오각형이 된다. 오각형은 4의 질서를 깨뜨린 변화를 의미한다. 1부터 9까지 한 자리 자연수 중에서 5는 중간으로 터닝포인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황제가 교육과 중재를 통한 변화를 의미하듯 14번 절제 역시 점진적 변화를 꾀한다. 그 증거는 바로 컵에서 컵으로 물을 따르는 타로 그림이다. 이는 농도를 맞추기 위해 포도주에 물을 붓는 모습인데 원하는 농도를 맞추려면 물을 너무 급하게 부어도 너무 천천히 부어도 안 된다. 이것이 곧 절제다. 절제는 교황의 미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모든 종교인은 수행 과정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에서도 일반인에게 모범이 되도록 지속적인 절제를 요구받는다. 이처럼 교황과 절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우리는 보통 절제를 중립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거나 욕망을 자제하는 매우 정적인 행위 정도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절제는 매우 소극적으로 보이는 그 중립이라는 선을 지키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부당한 것에 대한 수용 그리고 부당한 것을 거부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계속 속이는 사람을 조직의 단합을 위해 참고 평상심을 유지한다거나 술을 끊기 위해 오랫동안 지속해온 친목 모임을 과감히 그만두는 행동이 바로 절제다. 이처럼 절제란 중간만 지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쉬워 보이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참으면서 뒤로 물러나기도 해야 하는 적극적인 행동인 것이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단 말처럼 절제의 미덕을 잘 설명해주는 격언은 드물 것이다. 초나라의 어느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남은 술을 하인들에게 나눠주려다 술이 부족하자 뱀을 가장 먼저 그리는 사람에게 술을 몰아주자고 제안했다. 곧
뱀 그리기 시합이 벌어졌는데 가장 빨리 뱀을 그린 어느 하인이 남들을 깔보는 마음에 뱀의 다리까지 그리고서는 자기는 벌써 끝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술은 두 번째로 뱀을 그린 하인에게 돌아갔다. 이유는 사족, 즉 뱀한테는 없는 다리를 쓸데없이 그렸기 때문이었다.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조가 41세 되던 해에 창경궁 춘당당대에서 50발을 쏘아 49발을 맞췄다는 기록이 있다. 그에 따르면 어느 날 영조가 왕릉 참배를 끝내고 춘당대에서 활쏘기 대회를 열었는데 정조가 50발 중 49발을 관역에 명중시켰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한 발이 아쉽게 관역 옆 소나무에 꽂혔고 그곳에 있던 신하들이 저마다 안타까워하자 정조는 웃으며 무엇이든 가득 차면 못 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조의 이러한 행동은 자만에 빠질 것을 경계하여 스스로에게 절제를 발휘한 것이다. 만약 당신의 겨울카드가 14번 절제라면 나는 내 능력을 주위에 확인시켜야 직성이 풀리지는 않는지 주위 칭찬에 자신의 능력 그 이상을 보여주려고 무리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난 지금 절제하고 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가 되면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절제를 위장한 분노를 키우고 있진 않은지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한편 거울카드로서 절제카드는 당신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고하거나 절제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을 수용하거나 부당한 것에 대항하는 것임을 충고하고 있다. 절제카드의 방어기제 1. 억제 14번 절제는 여러 방어기제 중에서 가장 먼저 억압과 절제를 떠올리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절제란 자신의 욕구를 참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억압은 욕구를 무조건 참는 행위, 무의식으로 밀어넣는 것으로서 신경직적 방어기제지만 억제는 의식적으로 그 욕구를 물리치려 노력하는 것으로 성숙한 방어기제다. 따라서 절제카드에서 요구되는 절제는 억제와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면 무조건 삼겹살을 떠올리지 않으려고만 애쓰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수동공격 또한 14번 절제는 여러 방어기제 중에서 수동공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동공격은 자아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미성숙한 방어기제로 자신에게 스트레스나 불안을 주는 대상을 향해 직접적인 공격의 강도를 낮추거나 간접적인 공격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의 지적에 웅얼거리며 대꾸하거나 아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자신을 꾸중한 상사가 심부름시키기 위해 건네주는 물건을 실수인 척 놓쳐서 깨뜨리거나 꾸물거리면서 비협조적인 행동을 하는 식이다. 윗사람의 꾸중에 스스로 자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도 수동공격의 하나다. 절제는 종종 부당한 것을 수용하도록 요구받는데 처음엔 그럭저럭 참지만 자아의 기능이 약한 사람은 결국 감정을 드러내고 만다. 자아 기능이 강한 사람은 속으로 사귀거나 상대와 논리적으로 따져서 자기 권리를 요구하거나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겠지만 자아 기능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만약 절제가 거울카드로 나왔다면 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게 대해
절제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오히려 너무 절제해왔기 때문에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게 아닌지, 차라리 그 사람과 제대로 잘잘못을 따지는 게 낫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절제 카드의 점성학, 사수자리. 점성학적 관점에서 절제 카드는 사수자리에 대응된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사수자리는 활을 잘 쏘는 켄타우로스족의 반인 반마인 케이론이다. 그는 불사의 육체와 총명한 두뇌,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 수많은 영웅의 스승으로 불렸다. 사수자리는 자신의 옆에 있는 정갈자리를 향해 활시위를 겨누는 모습인데, 이는 오리온을 죽인 정갈이 난동을 부릴 것을 경계하라고 제우스가 임무를 내렸기 때문이다. 케이로는 켄타우로스족과 다투던 헤라클레스의 독화살에 맞아 어이없이 죽는다. 불사신은 케이로는 큰 고통 속에 신음하다 불사를 프로메테우스에게 양보하고 죽음을 택한다. 그러자 제우스는 신들의 스승인 케이론의 공적을 기려 그를 하늘로 올려보냈다고 한다. 사수자리는 12별자리 중에서 9번째 순서로 기간은 11월 22일에서 11월 21일 무렵이다. 사수자리 천문 기호는 켄타우로스의 화살을 형상화한 것이다. 사수자리는 목성의 지배성이다. 목성의 기호가 물질, 즉 십자의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마음, 즉 달을 나타내듯, 목성은 고고한 정신을 포병하며 종교, 철학, 도덕의 상승과 확장을 상징한다. 지배성인 목성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수자리는 모든 신들의 스승인 케이론과 마찬가지로 종교, 철학, 지혜에 밝다. 특히 사수자리의 화살은 종교, 철학, 지혜 같은 의식의 확장 혹은 확장된 의식을 상징한다. 절제 카드는 절제된 행위를 통해 의식의 상승을 꾀하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라이더 웨이트 덱에서 산으로 난 멀고 먼 길을 끝에 왕관이 있는 것 역시 의식의 상승이나 확장을 나타낸다. 특히 사수자리나 사수자리의 지배성인 목성은 강한 종교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절제 카드의 합이 5, 즉 1 플러스 4이며 5번 카드가 바로 교황인 것은 이처럼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리하면 점성학 관점에서 절제 카드는 사수자리에 대응되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며 지혜로운 의식의 상승 등과 관련이 있다. 거울 카드로서 사수자리가 나왔다면 나는 정신이나 정서 함양에 너무 태만하지 않은지,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몰입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사수자리는 그 화살처럼 빠른 몰입으로 인해 중독성과 투기성을 지니는데 의식의 상승이 투기로 쏠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절제카드 상담 활용. 30세 여자. 제가 타로와 사주 상담 일을 해도 될까요? 저는 경기도의 어느 전문대 연기학과를 1년 다니다 중퇴했어요. 춤이나 노래에 소질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뮤지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꿈을 접기로 했답니다. 보다시피 이 나이에 이미 배우가 되지 못했다면 그만두는 게 현명하지 않겠어요. 제가 작곡에도 관심이 있어서 작곡가로 나가볼까도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제 노래를 받지 않으려 해서 그냥 포기했어요. 사람들이 제 음악에는 뭔가 모를 깊은 우울감이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맞을 거예요. 사실 작곡을 하려다
내 감정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하니까요. 죽고 싶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요. 당신은 심각성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생각나면 그랬던 제 자신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노래는 취미라도 계속하고 싶어요.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온몸의 털끝 하나하나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니까요. 노래는 제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알바를 해요. 예식장은 보통 기획사랑 계약해서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개인 자격으로 일하고 있어요. 거기 전무님이 제 노래를 한번 듣고 나서 너무나 마음에 든다며 제게 계약을 하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정한 직업도 없고 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평일에는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바는 정식 직장이 아니니까 뮤지컬을 포기한 이상 새로운 직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직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한 거죠. 엊그제는 제게 어떤 직업이 좋은지 알아보고 싶어서 타로샵에 가서 타로도 보고 사주도 봤는데 상담해 주시는 분이 제게 사주나 타로를 배워서 상담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상담을 하고 생각했는데 요 며칠 이상한 꿈을 꾸고 난 후로는 정말 내게 상담 일이 어울릴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 해보고 싶기도 해요. 제가 며칠 전 남동생의 간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꿈을 꿨는데 글쎄 어제 지방에서 노동일을 하던 동생이 간 검사를 했더니 간이 많이 부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또 그보다 보름 정도 전에는 친구가 내가 부풀어 오르고 쓰러지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일주일 후에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전화를 했길래 무슨 일로 입원했냐고 물으니 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꿈들을 꾼 적이 없는데 요즘 종종 신기한 꿈을 꿔요. 선생님, 저 혹시 상담 일을 해도 될까요? 궁금해요. 타로 리더의 답변.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먼저 필자는 질문자에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 우울감의 원인이 될 만한 아픈 기억이 있냐고 물었다. 질문자는 잠깐 회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2년 전 첫사랑을 아직 못 잊고 있으며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가 갑자기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면 상담 일은 당신에게 매우 잘 어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로 당신의 감정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것, 당신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고통이 있다는 점, 최근 드러난 당신의 영감이 예언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감성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은 노래나 작곡을 통해 우울감까지 치닫게 된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상담에서 감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내담자를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봅니다. 제도권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수용하는 것을 가장 좋은 상담 자세로 보는데 타로나 사주 상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담 시 내담자의 말을 들어줄 때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의 바탕은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 말처럼 우울감 또는 그런 것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 우울의 원인이 충분히 규명되고 치유되어야 하겠지요. 두 번째는 당신의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 고통, 즉 지나친 우울감이나 남자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고 심리 상담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치유된 다음에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 뒤늦게 심리학을 공부하여 상담자의 길을 걷거나 타로와 사주 같은 상담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자신의 아픈 경험이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일 테죠. 물론 좋은 상담을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적 고통이 건강하게 치유된 후가 가장 좋겠지만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자 역시 동병상련처럼 고통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경우 어릴 적 아버지 부재에 대한 아픔이나 고통을 스스로 억압하며 지나왔는데 그 고통이 온전히 위로받거나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서 남자친구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욕구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영감이나 직감은 제도권 심리 상담이나 비제도권 타로 사주 상담에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상에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당신의 꿈이 그런 예이겠지요. 제도권 상담 심리에서는 이 꿈을 무의식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또 꿈을 통해 내면을 이해하고 치유의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타로 상담은 좀 더 신비적인 영감이나 직관으로 질문자의 고통의 원인 혹은 미래 예측을 시도하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당신에게 상담 일은 잘 맞는 듯 합니다. 좋아하던 음악을 포기한 용기와 알바 일을 하면서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감성적인 성격에 비해 분별력이 있다고 보여요. 먼저 지나친 우울감이나 남자친구에 대한 집착과 관련해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상담 공부를 시작할 때 제도권이든 비제도권이든 먼저 편견이나 선입견 혹은 제한을 갖지 말고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심리학 서적이나 꿈에 대한 해석 혹은 사주나 타로에 대한 정보까지 말입니다. 서점이나 도서관 혹은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울카드로서 절제는 스트레스에 대해 지나치게 절제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감정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라고 충고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되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에 적용한 절제 카드의 조언. 거울로서의 절제 카드. 난 지금 절제하고 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가 되면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절제를 위장한 분노를 키우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절제 카드의 방어기제, 억제, 수동공격. 내게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 대해 절제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아니면 오히려 너무 절제해왔기에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절제 카드의 점성학 사수자리. 나는 정신이나 정서 함양에 너무 태만하지 않은지,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몰입하진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14.
절제 카드 마무리. 다음은 15. 악마가 되겠다.